이상현 기자, 오래 기다렸습니다. 다른 얘기를 해보면, 어쨌든 만약에 저 차례상이 마음에 안 들다고 소란을 피워도 이게 제사방해죄, 차례방해죄라는 게 있다면서요? 네, 형법에서는 차례상이나 제사상이 차려진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형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나요, 근데? 네,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뭐 큰 소리를 피우거나 큰 소란을 피워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뭐 A씨, 예를 들어서 A씨 같은 경우에는 중종 제사가 지내지는 공간에서 자신이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들이 뭐 술을 올리는 초원관으로 나서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고발을 당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요. 또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지내던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우리 사찰에서 제사를 지내냐면서 큰 소리를 쳐서 제사를 방해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벌금 50만 원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또 이 밖에도 중종의 사당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중종 문을 잠근 자물쇠를 잠그면서 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서 벌금 30만 원을 물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큰 소란을 피워도 벌금을 보니까 50만 원, 70만 원 정도 내고 사당 출입문을 잠궈도 벌금을 내는. 네. 제사방해죄라는 것도 있고. 네, 본인들은 뭐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. 이 같은 것들은 꼭 제사뿐만 아니라 뭐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뭐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 이 뭐 제사 지낼 때도 좀 몸가짐을 함부로 싸우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, 그런데 김민찬 기자, 이번에 제사방해죄 새로 생긴 건 말고 아까 뭐 피자, 치킨 얘기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소식이 있던데, 이번 추석을 앞두고 구청이 유독 바빴다고 하는데 왜 구청이 유독 바빴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사실상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국토교통부도 상당히 바빴을 것 같은데, 이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 오랜만에 친인척들이 모여가지고 조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우리 어르신들은 어땠을까?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궁금한 게, 혹시 우리 할아버지는 땅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?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지 않을까? 그렇죠. 이런 얘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죠. 그렇죠.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,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청과 시청,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조상 땅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게 진행된 지는 오래됐어요. 2001년인가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. 10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군요. 예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조상 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, 지난해인가만 해도 사실상 조상 땅을 찾아간 사람들이 서울 땅의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많이 찾아갔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런 게 조상 땅을 찾겠다.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상 땅을 찾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. 조상이라고 하면 뭐 십몇 대부터 있고 바로 할아버지까지 계신 건데, 그렇죠. 이게 몇 대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딱 근데 몇 대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애매한 상황이고요. 사실상 근데 땅을 찾기 위해서는 땅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내 땅이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땅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있는 게 임야조사서라는 게 사실상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사가 됐던 임야조사서가 있습니다. 그게 사실상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라고 보시면 될 텐데, 그 임야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땅까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상 땅 찾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. 일단 글쎄요, 조상 땅 찾기 잘 찾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갑자기 이런 열풍이 좀 부니까 좀 특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봤을 때 이 조상 땅 찾기가 외국에서 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인데, 이 특이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외신들이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보도하는 건데, 이상현 기자, 이거죠 바로?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석 선물의 좀 대표적인 그런 통조림 햄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풍경들을 조금 이색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사진인데요. 이제 서양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, 이 스팸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개발이 돼가지고 당시에 세계 대공황이라든지 2차 세계 대전 때 또 구호 물품처럼 그렇게 또 먹었던 음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스팸이 명절 때만 되면 뭐 고급 와인이라든지 소고기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열이 되고 또 친지에게 선물하는 이런 풍경에 대해서
음식의 정의에 의문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예. 예, 이색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상 우리 선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선식품 이외에는 사실 선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스팸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하게 된 건데 예. 조금 뭐 풍속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외국에서는 이제 비상식량이라고 하고 스팸이라는 단어 자체, 그러니까 아까 통조림 햄 이런 자체가 뭐 메일로 치면 쓰레기 메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게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햄 통조림이 이렇게 추석 때 인기 있는 게 매년 이렇게 외신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들 눈엔 되게 신기한가 봐요, 이게. 네,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예,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